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죠. 신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늘은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언제 강연을 하는 거죠? 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4시 30분에 4시 반이요? 네,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지난 3일에 신임 부장검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서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계속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뼈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일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차장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네. 3일과 이제 오늘 그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벌어진 게 월성 원전 수사.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주 강력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거 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여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추미애 법무장관도 특활비를 조사하겠다. 검찰 갖고 있는 특활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그 사이에 빵빵 2개 정도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신임 차장검사들한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사실 차장검사들한테 메시지를 내놓는 게 차장검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한테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윤 총장의 입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김은미 기자가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법사위원들이 대검을 방문해서 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 발단이 된 게 바로 지난주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추 장관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게 영수증은 없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지금 윤 총장이 뭐 대선을 나가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선 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을 합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되나, 이거를? 현재로는 이른바 루프홀이 있는 거죠. 특정 경비식으로 해서 영수증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가는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대검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특활비라는 게 이게 쉽게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활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쓰이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에 돌아가는 특활비는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약 84억 원가량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특활비를 문제 삼게 된 건 추미애 장관의 지난 5일 발언, 앞서 영상에서 보셨죠? 그 발언 때문인데 바로 다음 날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 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추 장관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힘도 맞받아쳤는데요. 특활비 감찰은 위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대검의 특활비를 감찰하려면 법무부 역시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맞받아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열람을 할 예정인데, 여야 의원들이 지금 한참 조금 전에 도착했을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쪽에 더 득이 되고 실이 될지는 일단은 검증이 이뤄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이 갈등이 추미애 장관 책임이라는 응답이 36%, 윤 총장 책임이라는 응답이 24%, 둘 다 비슷하다 이런 응답이 34% 이렇게 나왔는데, 윤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조사에 의하면은 추미애 장관 책임이 한 12%포인트 정도 더 많은 걸로, 네. 추 장관 책임이 36%, 윤석열 총장 책임이 더 크다가 24%니까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추미애 장관 책임이 더 크다고 많이 응답하고 있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이 더 크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네. 그것만 갖고 객관적으로는 좀 보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무당층이거든요. 네. 무당층에서는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가 37%, 윤 총장 책임이 더 크다가 6%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한 31%포인트 정도로 무당층에서는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고 응답률이 좀 떨어져서 신뢰성을 뭐 100%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제도적인 것보다는 뭐 수사팀에 대한 좌천 인사라든지 수사 지휘권, 감찰 그리고 어제 불거진 그 특활비를 그 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 증거에 의한 얘기보다는 좀 풍문에 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에서 이런 조사도 좀 나온 거 아니냐. 물론 뭐 조사 결과가 시점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국회에서 특활비 조사 이런 결과도 앞으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장 그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월성 1호기 수사를 갖고 정치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수사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압도적이다.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렇게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라면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가히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 그 저희가 보통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때 익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실명을 내세울 수 없을 경우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이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이 윤석열 총장의 해임과 관련해서 지금 99.999도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해요. 뭐 100도니까 99.999면은 부글부글 끓고 지금 당장 해임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 근데 사실 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강병원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해임은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된다. 누가 자를 수 없는 문제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진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해임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자를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이 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바로 지금 이 강병원 의원이 스스로 나가라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한테 추미애 장관이 올릴 수는 있어요. 네네. 올릴 수는 있는데 올릴 때 그냥 올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검찰총장이 했다. 이러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임 건의안을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임명권자니까.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또 한번 저희가 뒤집어 볼 수 있는 게 예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까지 다 완수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왔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개적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논란까지 일었었는데 윤 총장이 논란일 걸 모르고 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거는 명백한 여권에 대한 윤 총장의 메시지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나를 그만하라고 말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나를 자르기 전까지 나는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으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여권에서는 해임하고 싶은 분위기가 부글부글 하지만 일단은 내 발로 스스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그 인사청문회 할 때나 취임 직후나 이 여권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주 좋았죠. 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 때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 수사할 때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분기점이 언제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부터죠. 윤 총장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그 심야에 수군데에 압수수색을 시행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인사권의 도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그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주 자극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소위 검찰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사실은 뭐 지금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많은 기득권들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검찰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압 압박 수사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여권하고 등을 갈라서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사실은 검찰이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일종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말로는 검찰 개혁 지지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불만이 쌓여서 이런 관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인물도 좀 알아보죠. 조국 전 장관 얘기인데요. 최근에 용비어천가를 개사한 검비어천가를 통해서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 김은미 기자. 네. 또 다른 글을 올렸네요. 네, 요즘에 글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번에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죠. 이 자신의 와이프의 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죽창가,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 안 좋았을 당시 그때 죽창가를 올렸을 때 정경심 교수가 그 반일 테마주를 사서 상당한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SNS에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때 주식을 샀던 거는 민정수석 그만둔 이후였고 네. 그 두 번째로는 내 아내는 그게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수익도 4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갖고 무슨 돈을 벌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활발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 활동 어떻게 보세요?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가족이 하니까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에 또 필요할 때는 또 안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 와중에서 검찰의 부당성을 자꾸 토로하는 듯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내로남불이요? 물론 내로남불인 거 아니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물론 조국 전 수석의 억울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때 왜 한일 한참 부품 갖고 놀라는 싸움이 많이 그렇죠. 붙었을 때 조국 전 수석이 그 당시에 죽창가 얘기를 했거든요. 죽창을 들고 나서서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재판 중에 정경심 교수가 반일 테마주로 투자해서 뭐 1억 청구를 했다 네. 하는데 실제 뭐 돈 버는 건 37만 5천 원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비판이 있는 거 있는데 물론 검찰 수사도 좀 과잉된 거 있고 좀 지나친 거 있고 한데 본인의 관계된 거를 너무 검찰에 대해서 너무 좀 반대하는 시각으로만 보다 보니까 검찰을 뭐 반지 원정대에 나오는 어둠의 군주다 뭐 반지의 제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것도 좀 비판을 했는데 그건 또 정당하게 고발을 받아서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권 흔들기다 뭐 검찰 개혁 방해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좀 뻥튀기해서 좀 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인물 또 살펴보죠. 지난 총선을 계기로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했던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첫 방송을 보고 진중권 교수가 또 비판을 했던데 어떤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첫날에 알릴레오 시즌3 지난 6일 처음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주제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론 얘기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수 여론이 찬성하는 쪽과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한다면서 사회 풍조를 좀 비판했는데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딴지를 놓은 겁니다. 그 입으로 할 소리는 아닌데 이 귀한 말씀은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날 때 했어야라고 했는데요. 금태섭 교수가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의견을 냈다가 결국 당을 나가게 됐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유시민 이사장 방송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는 쪽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해요. 맞아요. 그 사람을 인격에 하자가 있는 사람인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이게 막말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럼 망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망언, 막말, 괴팍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의 의사를 표현할 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는 쪽과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김 교수님. 네. 이게 유 이사장은 뭐 책에 대한 감상평을 썼다고 하는데 단순한 감상평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스튜어트 밀의 이제 자유론을 평가하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핍박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왜 보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것 자체가 이 이사장의 유시민 이사장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분의 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가져가야 돼요.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데만 적용을 하고 원하지 않는 데는 적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상황에서 인내와 이 관용의 어떤 정치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이 두 분은 보이스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설전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집니다.